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코스피 지수 나스닥 상승 영향으로 오늘 양호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아직까지 오늘 외국인이 샀다라는 부분까지 감안하면 해외 증시가 좋고 외국인이 샀다, 수급적인 문제도 없고 재료도 있다, 이런 상태에서 오늘 오른 것 치고는 조금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그래도 요 낮은 변동성 안에서 이 바닥을 지키고 요 범위 내에서 움직여서 에너지를 모아간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5월에 이제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어떤 흐름을 보일 것이냐라는 건데, 뭐 해외 증시가 좋다면 공매도 하는 쪽도 부담을 느낄 것이기 때문에 뭐 큰 영향이 없을 거고, 해외 증시가 나쁜 상황에서 공매도 재개가 된다면 이게 조금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뭐가 됐든 시장이 좋으면 충격이 덜할 것이다. 어떤 경우든 요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가 나쁘지는 않은데 해외 증시 상승에 비해서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 수급도 좋았는데. 그런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고, 코스닥은 훨씬 더 좋은 흐름이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 감사보고서 시즌 이후에 코스닥은 보통 그 불안 심리가 줄어들면서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 음모론적 관점에서 보면 1월에서 3월 말까지는 세력이 움직이지를 못한다. 움직이다 감사보고서 한 방 얻어맞으면 끝나니까. 그래서 이때 움츠리고 있다가 감사보고서 시즌이 끝나고 4월 이후에 뭔가 작전을 한다. 음모론적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작전 세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지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뭐 굉장히 좀 코스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공매도 재개하고 코스닥하고 또 큰 영향이 없으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코스닥 지수가 양호하다. 그리고 코스피 소형주하고 코스닥하고 연동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계속 차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는 코스피고 코스닥은 코스닥이다. 시장의 어떤 분리 관점에서 본다면 코스닥이 코스피보다는 훨씬 양호하다.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볼 수 있고, 뭐 전기전자가 부진하다가 반등한 거하고 뭐 그런 정도의 특징을 찾을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시장이 양호하되 기대치에는 좀 못 미치는 흐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유 종목 살펴보면 유스홀딩스가 양호한 흐름입니다. 어쨌든 저는 주주 환원 정책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굉장히 큰 의의를 두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됐든 그게 행동주의 펀드의 압박 때문인지 아니면 이쯤 돼서 뭐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하고 그게 어떤 최대 주주한테도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최대 주주가 배당을 높인다. 자기도 배당금 받아가는데. 근데 다른 관점에서 보면 회사에서 마음대로 한다라고 보면 회사 돈이 내 돈이니까 굳이 주주들한테 왜 배당을 줘? 계속 회사에 쌓아놓지. 이런 관점으로 간다면 요거는 주가 저평가의 어떤 이유가 됩니다. 근데 소액 주주들이 의결권 행사를 하고 괴롭히고 감사위원 선임해가지고 감시를 하겠다 하니까 회사 돈이 이제 내 돈이 아닌 겁니다. 그럼 배당을 빼나가는 게 맞네? 이런 부분들이 어떤 전환을 하게 된 계기가 아닐까. 그 이후로 주가가 계속 오릅니다. 뭐 이때 거래 터지고 빠진 건 매물 소화의 성격으로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요거를 이제 윗꼬리를 먹고 가는 이런 형태의 흐름을 예상을 할 수 있으니까 당분간은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확실한 게 수급인데, 아니 뭐 한 달 있다가 100억치를 사준다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지금 이 유동성에 100억을 산다? 주가가 안 올라가고는 못 빼길 겁니다. 그래서 편하게 보유를 하는데, 그런 걸 생각하고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온 거 다 지르려다가 못 질렀습니다. 그게 조금 아쉬운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뭐 그렇게 이제 수익 났다고 또 들떠가지고 또 과감하게 들어가고 이러다 보면 언젠가는 한번 얻어 터지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끊자. 이런 부분이 당장은 결과가 아쉽지만 또 이게 세옹지마가 돼서 길게 보면 크게 이룰 뻔한 걸 막아줄 수 있었던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원 컴포텍 그 시젠 말고도 그 이름이 뭐였지? SD?
SD 바이오 센서. 예. SD 바이오 센서라는 회사가 이제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옥시젠보다 돈을 더 잘 버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또 이 키트 분야에서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 상장을 하는 그 과정에서 보니까 이온 컴포텍도 키트 관련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얘가 상장하고 시젠도 이제 뭐 더 내릴 만큼 내려가지고 뭐 이제 더 이상 내리지는 않는데, 요 상황에서 얘가 상장하면서 시젠도 뭐 더 이상 내리지 않고 그러면 키트주가 뭐 일단 큰 시세를 냈기 때문에 다시 뭐 관심을 받고 이런 건 힘들 것 같고, 다만 설거지 성격에 크게 올랐다가 그냥 바로 빠진다, 이게 산이라는 게 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산 내리막에 보면 뭐 이렇게 뭐 요런 형태를 띠니까, 요런 설거지 형태의 반등 정도가 나올 때 이온 컴포텍도 같이 관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요런 정도? 그래서 뭐 재료 자체는 좋은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찾아보니까 진단 키트도 있고, 그리고 그 투자한 해외 자회사의 어떤 나스닥 상장 가능성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그게 뭐 언제 올지 모르는 상태니까, 그래서 수급적으로 전환사채가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잘 버티는 거, 이게 뭐가 좀 있는가? 이런 정도의 생각인데, 뭐가 있기는 있는데 그 언젠간 나오겠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뭐 그런 관점에서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NHN벅스 추세 이탈하고 나서 재미없는 흐름입니다. 왜는 모르겠습니다. 왜는 모르겠고, 요 주가를 올리면서 거래량이 이렇게 실렸던 부분이 거래량 없이 내려왔으니까 뭐 결국은 지가 뭐 안 올라가고 100이겠습니까? 결국은 올라가고 상승을 할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추세 따라 가는 거하고 추세 깨서 다시 뭐 회복하고 이런 거 하고 비교하면 시간적으로 이게 추세를 깬 게 좀 많이 걸린다. 그래서 당분간 기대치를 낮추고 지켜봐야 될 것 같다. 뭐 그래도 긍정적인 거는 뭐 저점을 형성한다면 한 6,000원 정도에서 형성을 할 거기 때문에, 이전에 뭐 5,000원도 살짝 깨는 거에 비해서는 저점이 높아졌고, 그럼 저점이 높아졌으면 움직이는 무대도 높아지니까 나중에 요 고점을 넘어서는 흐름은 나올 것이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뭐 그래서 짜증이 난다. 뭐 그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액트는 뭐 특별하게 다룰 건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영신금속, 영신금속을 잠깐 살펴보면, 제가 오늘 금감원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영신금속에서 저를 뭐였지? 사전 그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 행위를 했다 해서 금감원에 민원을 넣었는데,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 저는 그래도, 제가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착한 사람이다 보니까 주주들이 이렇게 성난 주주들의 이 마음을 읽었다면 적어도 반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아주 손톱만큼은 했는데, 요거 하는 거 보니까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금감원에 뭐 제가 넣을 게 없어서 가만히 있는 줄 아는데, 저는 일단 말씀드렸듯이 복수의 아이콘, 당하면 저는 당연히 갚아줍니다. 그래서 제가 3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3가지 중에 그 하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왜 전공을 밝히지 않았느냐. 그렇게 주주들한테 자기 전공을 숨겨왔다. 전공이 뭐냐? 선지영 대표 전공이 성악이었습니다. 뭐 이건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다방면으로 확인을 해본 결과. 그리고 뭐 딸들도 음대고 뭐 그런 것 같은데, 왜 밝히지 않았을까? 왜 그렇게 밝히지 않았을까? 이게 그렇게 부끄러운 건가? 물론 지금 대표로서의 전공은 전혀 맞지 않지만 이게 그렇게 부끄러운 건가? 생각을 해보니까,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뭔가 악착같이 뭔가를 숨기거나 악착같이 거짓말을 하거나 하면 뭔가 여기에 묻어 있는 게 있는데,
음대 쪽이 입시 비리가 많으니까 요거 입시 비리하고 연관이 되어 있을 수도 있겠다 해서 제가 사비를 들여가지고 요 부분을 파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뭐 그거 외에 뭐 두 번째, 세 번째는 하는 거 봐서 까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이거 분명히 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을 문제 삼아야 되는데, 이거는 입시 비리 같은 경우는 그 아시다시피 처벌이 꽤 높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이사로서 자격이 없는 거니까 그 부분을 문제 삼아가지고 제가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 진짜 그 주주분들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니 사전에 제가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를 사전에 할 수 있었느냐? 아니 주총 공고도 안 낸 사람들이 뭐 안건이 뭐가 올라올 줄 알아서 제가 사전에 그 권유 행위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이 한 짓은 생각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와 진짜 이 사람들 안한무인이고 뭐 표현을 하자면 진짜 사람 아니네. 예, 그리고 게시판에 그렇게 제 욕을 하고 떠들었던 사람들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그거를? 예, 지금 모아놓은 것만 560개입니다. 560개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게 목적이 자기들의 이익이나 그거를 아니면 뭐 실제로 뭐 돈을 받았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뭐 가족관계 가족이든지 어쨌든 자기들 이익 때문에 남의 명예를 허위사실로 훼손을 하고 모욕을 줬다. 근데 이게 뭐 한두 개도 아니고 560개다. 이거 처벌 안 되면 법이 있으나 마나 한 겁니다. 예, 이거는 제가 진행을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어쨌든 이 주주분들께서 어쨌든 다음 주총에서도 한 번 더 심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저히 갱생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리고 저도 뭐 금감원에 자신들 마음대로 주주들의 의결권을 없애버린 거, 자기들 뭔데? 예. 그거 명백하게 그게 자본시장법 위반 아닙니까? 명백하게. 그래서 제가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주주분들, 저한테 의결권 위임하신 330분 정도 되는 분들, 그리고 현장에서 투표해서 투표 용지 세지도 않고 넘어간 그분들까지 하면 한 340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게시판에 금감원에 민원 넣는 방법을 제가 먼저 민원을 넣고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민원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만히 있으니까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계속 저를 공격을 하는데, 도저히 이거는 나쁜 사례를 만들면 안 되게 끝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 외의 부분, 뭐 주가 측면에서는 딱히 뭐 언급할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예, 큰 특징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댓글 확인. 예. 예.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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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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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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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투자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시니 다행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요거 현금, 이게 이제 거의 대부분의 투자하시는 분들이 여기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데, 이게 뭐 딱히 답이 없습니다. 저도 항상 현금 100% 있다가 뭐 메르스 때 한 방 얻어맞고, 100% 있다가 세월호 때 한 방 얻어맞고, 또 뭐 100%다가 또 얻어맞고, 이런 거를 몇 번 겪다 보니까 이게 진짜 싫어. 그래서 난 이제 현금을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경험적으로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당하기 전에는 뭐
100% 담아놨다가 빠졌다가 나중에 또 올라와서 원금 찾고 이렇게 되면 이게 크게 당하기 전까지는 이거를 고치기가 힘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을 꼭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시면 당연히 있어야만 한 종목을 먼저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예, 이론적으로는 손실 중인 종목, 손절, 이게 이론적으로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유 중인 종목 중에서 올라가는 상태라면 수익 중일 것이고, 이 올라가는 종목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내려가는 종목은 계속 내려갈 가능성이 크니까 손실 중인 종목은 앞으로 손실이 더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손실 중인 종목을 털어내버리는 게 맞는데, 이게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로는 잘 안 됩니다. 진짜 이게 뭐냐면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과 동일한 난이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다시피 한국 사람들 자기 잘못 인정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 영신금속처럼. 그렇다 보니까 손절을 한다는 건 내가 틀렸어라는 걸 인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심리적으로 잘 안 됩니다.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수익 중인 거 정리해놔야지. 그럼 이건 나중에 더 올라갑니다. 팔고 나서. 내려가는 건 더 내려가고. 대응이 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있으나 마나한 종목들, 큰 손실도 큰 수익도 아니고 뭐 저평가 준데 변동성이 크지 않다, 이런 종목들을 먼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손실 중인 거 털어내는 게 좋은데, 근데 경험적으로는 있으나 마나한 종목들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어쨌든 조금 수익이 나셔서 다행이고, 유진이 아니고 우진입니다. 우진. 여기서 글이 끝나는, 글이 더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끝나나? 아닌가? 있구나. 뭐 제가 매일 관리를 하고 그런 건 잘 못하고, 제가 갖고 있는 건 언급을 해드리니까. 그리고 뭐 주식이 쉽다라고 한다면 시장이 좋을 때는 조금 쉽기는 합니다. 주식이. 그리고 뭐 종목을 잘 알면 이렇게 걱정이 하나도 안 되는 게, 제가 관리를 해준다는 것보다는 종목을 잘 알고 나시면 그런 부분 불안이 좀 덜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또 조금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심리적으로 괜찮네 이런 거. 한세 MK, 요거 조금 이따 다루겠습니다. 유수홀딩스가 당연히 배당이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뭐 영업이익을 내는 회사가 아니니까 직원이 20명이 안 될 겁니다. 유수홀딩스가. 그렇다 보니까 뭐 부동산 투자해서 팔고 뭐 이런 배당금이 나오는데, 그래서 뭐 일시적이니까 당연히 배당 보고 투자한다는 것보다는 이게 지금 유수홀딩스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다시 제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세 NK하고 한세 MK. 이 회사는 일단 최대 주주 지분율 50%를 넘기 때문에 회사 가치, 뭐 저평가 이런 거 생각해도 딱히 뭐 선뜻 손이 안 나간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회사 자체는 좋고 장기간 이렇게 크게 내렸기 때문에 한세그룹에 들어가서 주가가 뭐 10분의 1 토막이 났으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반발, 그리고 그 중간에 거래량 이런 거 생각하면 어느 정도 주가 상승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분율이 50% 이상이기 때문에 그거를 어떤 인위적인 것보다는 시장이 너무 좋아가지고 뭐 여기저기 유동성이 다 들어왔다, 이런 상황일 때 뭐 상승을 기대할 수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어쩌다가 올라가는 거 아닌가? 그렇지만 요 거래량이 터진 자리를 이제 넘어섰으니까 흐름 자체는 좋다, 뭐 이런 정도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아직도 저평가 상태고, 그리고 적자가 나고 있긴 하지만 이 적자를 돌려 세울 만한 어떤 방안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믿고 투자를 해 나가는 것도 맞을 것 같은데, 지분율이 50% 이상인데 과연 주가를 올릴까 하는 부분, 그리고 만약에 올린다면 의지를 갖는다면 왜, 그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50% 이상 되는 주주가 주가를 왜 올릴까? 그 이유를 찾지 못하면
투자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납득할 만한 걸 찾아본다. 예를 들면 이런 거. 2만 원짜리가 2천 원 됐으니까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주가 다시 올릴 거다. 뭐 이런 거. 뭐 그건 이제 제가 그냥 한 가지 예를 들어봤는데, 아니면 적자가 너무 나니까 흑자가 나는 기업하고 뭐 합쳐가지고 뭔가 수습을 하겠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그런 이유가 어떤 납득할 만한, 공감을 살 만한 이유를 찾아낸다면, 그게 맞든 틀리든 그 이유 때문에 오르는 것 같다라고 했을 때 투자자들이 공감하고 그럴 수도 있겠네라는 그 이유만 찾는다면 훨씬 더 나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말씀하신 유수홀딩스. 유수홀딩스가 말씀하신 것처럼 일회성 배당이 될 가능성 충분히 당연히 있고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보는 것은 유수홀딩스의 가치인데, 어쨌든 연결 기준으로 이렇게 잡히긴 하지만 지금 시가총액이 1729억, 그리고 순자산 가치가 3883억입니다. 물론 지주사기 때문에 이런 게 있지만, 지주사라 하더라도 비상장 회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한 회사나 다름이 없고, 그랬을 때 굉장히 저평가다. 그럼 이 저평가를 해소를 하겠다고 주주환원 정책의 강화를 발표를 했고, 실제 배당금을 2배로 늘렸고 5월 달에 자사주 매입하게끔 공정 공시를 냈다. 그러면 저평가는 해소가 되지 않겠냐.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얘 2배 가겠네? 10,000원 가겠네? 뭐 이렇게 보는 게 정상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뭐 모르는 거니까 주식 시장은. 그래서 지금 되게 저평가고, 이 주주 환원의 의지를 갖고 있고, 그게 실제로 그걸 증명을 해냈기 때문에 배당금도 늘리고 공정 공시도 내고 이랬기 때문에 저평가를 해소할 만한 요인이 된다. 그래서 투자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배당 때문에 투자한다? 지금 다음 배당 주려면 1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언제 1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배당 그건 아니고, 그 의지를 확인했다라는 부분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회사가 이제 뭐 갖고 있던 거 부동산 팔아가지고 수익이 이렇게 크게 났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뭐 또 비상장사 계열사를 상장을 시킨다든지 이런 이벤트로 또 순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있을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뭐 저평가 해소할 만한 어떤 이유도 생겼고, 앞으로 또 이런 이벤트가 또 있을 수 있고, 뭐 자산을 매각한다든지 해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신 프라임, 어제 언급을 해드리고 나서 주가가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이 예전에 얼마를 갔었다, 요거는 요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 요즘에 이제 등수를 안 매기지만 어느 정도 연세 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학교 다닐 때 등수를 매겼습니다. 그럼 예전에 공부 잘하다가 못하는 1등 하다가 놀다 보니까 이제 그냥 중간 정도 되고 뭐 이런 학생들도 있었을 건데, 이 주가라는 게 그렇습니다. 옛날에 얘가 1등 하던 애니까 공부만 열심히 하면 다시 공부 잘할 수 있어, 요런 개념. 그래서 우신 프라임이 과거에 이 정도 했으니까, 과거에 15,800원까지 갔었던 종목이니까, 얘가 어떤 정상적인 어떤 실적을 내고 사업을 하고 그래서 시장에서 인정을 받으면 얘는 다시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잠재력이 있어 라는 거. 그리고 주가 시작이 조금 낮기 때문에 이거 고점을 넘기기는 힘들겠지만, 어쨌든 그 말씀드린 벤포드의 법칙에 의해서 1만원대는 가주지 않을까,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뭐 제가 그냥 언급을 했지, 여러분들께 매수하시라, 제가 매수했으니까 매수하시라, 이건 아니니까, 그냥 약간 시장에서 좋아할 만한 그런 재료가 무엇이냐. 근데 듣고 보면 왜 올라가는지 알겠다, 이게 되지 않습니까? 플라스틱 범퍼에다가 공간을 비워가지고 원가도 절감하고 충격의 좀 강도도 높이고, 이런 부분들 연구개발을 하는 업체들은 이렇게 시장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호응을 받는 거고 주가가 상승을 하는 거고, 반대로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조금 외면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약간 트렌드라고 한다면, 이 영신금속뿐만이 아니라 많은 주식에서 이번에 의결권 행사가 훨씬 더 많이
됐습니다. 소액주주들의. 그러니까 소액주주들의 의결권 행사가 이제 트렌드가 되는 거고, 그게 진행이 됐을 때는 앞으로 소액주주들을 무시하고 주주하는 정책을 외면하는 종목들은 그 경영권을 내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 경영권을 지키려면 최대 주주만을 위한 경영이 아니라 전체 주주들을 위한 경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랬을 때 요 대한제분연험도 좀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까지 만약에 계속 이 수준이다. 다음 타자는 이 대한제분입니다. 뭐 2,500억이나 되는 거 어떻게 할 거냐. 아니 뭐 제가 제 돈 들여서 하는 건 굉장히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어차피 기존 주주분들께서 의결권 주시는 거니까. 근데 대한제분 같은 경우는 뭐 자산 팔아가지고 되게 많이 챙기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주주하는 정책이 없습니다. 지금 거의 순자산이 실질적인 순자산이 1조 원에 달할 텐데 시총이 2,500억밖에 안 되고, 이게 계속 유지되면 말씀드렸듯이 최대 주주 측이야 회사에서 월급 따박따박 받아가고 뭐 하는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주주들은 배당을 조금 주긴 했지만 어쨌든 배당도 쥐꼬리에다가 다른 시세 차익 말고는 볼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입장이 완전히 틀린 겁니다. 최대 주주야 뭐 아니 왜 주식 사고 팔고 할 것 하는 뭐지 단타꾼들이 와가지고 뭐 회사 경영에 개입하냐 이런 생각일 거고, 그게 뭐 시세 차익 말고는 수익 낼 게 없으니까 니들처럼 월급 많이 받아가면 나도 그냥 갖고 있을 수 있어. 근데 니는 마음에 안 들어. 나가. 왜? 1인 1, 한 주 1 의결권이고 같은 주인이고 같은 동업자니까. 너네 마음에 니들 마음대로 하는데 내가 동업을 왜 해야 되냐? 그러면 팔고 나가지? 뭘 팔고 나가? 네가 팔고 나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이 개인 투자자들이 표현을 하자면 스마트해졌고, 의결권 행사는 이제 대부분의 소액주주들이 이슈가 있을 땐 다 합니다. 그래서 대한제본의 42.59%, 그리고 우리사주 1.42, 자사주 신탁 2.65, 요거 빼도 50% 넘으니까 뭐 완전 무결하지는 않은 거니까 한번 그래 해보자. 내년까지 주가 안 오르면 니네 한번 해보자. 예, 이런 관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대한제본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경영진 물러나라 이게 아니라, 니네가 뭐 잘하는 건 알겠는데 왜 이렇게 주주들 홀대를 하냐. 조금 아니 회사에 돈 쌓아두면 뭐 할 건데, 응? 자사주라도 좀 매입을 하든지 배당이라도 좀 하든지 해. 안 그러면 우리 감사위원 선임해가지고 니네 잘하는지 못하는지 탈탈 털어볼 거다. 뭐 이런 정도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뭐 어쨌든 아직까지 시간이 그렇게 많이 지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지금 이런 상황, 자산도 매각해서 돈도 많이 들어오고 갖고 있는 현금도 엄청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방치를 한다. 이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어제 선물 받았다고 한 HK가 오늘 많이 올랐는데 뭐 설마 뭐 파시지는 않았을 것 같고, 사시지는 않았을 것 같고, 대부분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우연히 프로그램이 들어왔고, 여기 보시면 특징이 키움증권에서 많이 팔았다. 예. 근데 며칠 전에 산 거 팔았네? 뭐 이 정도인데, 어쨌든 키움증권 매도량이 많다는 건 나쁘지 않다라는 정도?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 종목이 뭐 제가 생각했을 때 나쁘지 않은 종목인 건 맞는데, 근데 또 굉장히 매력이 크고 생산하는 그 제품의 어떤 질적인 그 퀄리티가 압도적으로 높아서 시장 진입 장벽이 높다든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흐름이 좋고 선물을 받아서 좀 이색적이어서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강 M&T, 제가 팔고 나서도 잘 버티는데 이 회사가 굉장히 제가 봤을 때 긍정적인 부분이 많고, 다만 이제 주가가 올라왔으니까 저는 편하게 투자는 못할 것 같지만, 그리고 최근에 기관 투자자들 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 이렇게 하다가 뭔가 좋은 소식 한번 나오면, 지금 조선주들 수주하고 있는데 그 해양 플랜트 쪽에도 뭔가 좀 수주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해양 구조물 쪽에도 수주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제 한창 나올 만한, 왜냐면 매출이 2018년에 1440억에서 올해 예상 매출이 5147억입니다. 사실상 뭐 새로운 회사가 된 거고, 이 매출이 이 정도면 가히 뭐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이 된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어떤 효과, 매출이 5147억이 나올 거면 뭐 공급계약 같은 거 빵빵 터지지 않을까. 예, 그런 게 기간 매수하고 겹쳐가지고 투자 심리 개선으로 이어지면 고점 돌파할 수 있으니까, 저는 이제 소송비 딱 건지고 끝냈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더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